안녕하십니까. 송건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월 11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대선 전국에서 느닷없는 멸공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박멸하자. 저희들이 이 군에 있을 때 많이 썼던 용어죠. 멸공의 횃불 이런 군가도 있고 또 어떤 부대에는 경례를 붙이면서 구호가 멸공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멸공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은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시작이 됐죠. 새해 둘째 날 1월 2일 날 숙취 해소제 사진과 같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새해에는 이거 먹고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그러면서 끝에 멸공 이렇게 썼습니다. 멸공. 근데 멸공이란 그 단어는 이 정용진 부회장이 그전에도 몇 번 썼던 적이 있죠. 11월 중순에도 이 빨간색 카드 지갑, 빨간색은 공산주의를 상징을 합니다. 그 카드 지갑을 들고 찍은 사진에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고 이후에도 정 부회장은 계속 공산주의가 싫다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용진 부회장이 공산주의가 싫은 이유는 이번 논쟁이 일어나고 나서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왜 정용진 부회장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느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때문에. 전혀 정치적인 어떤 이념과 무관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할 때,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사업할 때 북한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산당이 싫다 이 이야기입니다. 외환을 차입할 때,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할 때, 다른 나라보다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북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핵 이야기도 막 하고 미사일 이야기하고 하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는 외환을 차입할 때 다른 나라보다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그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죠. 거기다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발사를 하면은 투자자가 다 빠져나간다. 이 신세계 쪽에서도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 쐈죠. 자,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왜? 일본은 지진 위험 때문에 그렇고 한국은 전쟁 위험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서는 보험료까지 더 내야 된다. 자, 그래서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북한 때문에. 그래서나 북한 공산당이 싫다. 북한 전체 주민이 싫은 것이 아니고 북한 공산당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용진 부회장의 이 글을 대선판에 끌어들인 인물이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다는 조국입니다. 조국 씨는 과거에 산호맹 사건에 연루가 돼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사건. 자, 그런 조국이 이 멸공이라고 했다고 해서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이것을 윤석열 후보와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SNS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 해시태그를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윤석열 수준이다. 갑자기 왜 윤석열을 끌어들였을까? 여기다. 일종의 역색깔론이죠. 오히려 색깔론을 유도하는 겁니다. 역색깔론.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 국민 보혁,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 국민 갈라치기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국은 과거에 2019년에 일본과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죽창가를 운운하면서 친일, 반일 편가르기를 했죠. 그때도 그 다음에 총선이 있던 그 전해입니다. 그래서 총선 때까지 계속 한일, 반일 막 갈라치기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선동을 했죠. 자, 그래서 총선에서 그것도 일정 부분 재미를 봤을 것 같은데 이번에 대선 앞두고 이번에는 이 일종의 색깔론, 역색깔론을 펴면서 윤석열을 수구 세력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죠. 조국이 이렇게 좌표를 딱 찍으니 여권 주변의 스피커들이 일제히 나서서 이 신세계그룹에서 이마트 그리고 스타벅스를 운영을 하죠. 스타벅스 유관 업체인데 이마트가 이 스타벅스는 이마트의 영업이익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몫을 하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들이 나서서 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지금 벌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논쟁이 일어나니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수준이다. 이런 말을 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면서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죠.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이렇게 올렸습니다. 달걀, 파, 멸치, 콩 이 앞 글자만 따면은 달파, 멸공이 되는 것이죠. 멸공. 달파는 이 달, 문재인 이것을 문파 이것을 빗대서 달파, 멸공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을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정영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조국이 또 나서서 이 좌표를 찍어줬던 조국이 나서서 또 이걸 한 번 더 부추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SNS에서 아크로비스타 이거는 서초동에 있는 자택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자택 주상복합인데 아크로비스타에서 사당동 이마트 이수준까지는 왜 갔느냐? 주변에 마트가 많은데 이렇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개입을 합니다. 사당동 이마트 이수준까지 아크로비스타에서 한 3km 되고 성룡차는 15분 거리죠. 그럼 그 본인이 이마트 좋아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대형마트가 있어도. 저도 특정 대형마트에 선호하는 곳이 있죠. 차로 한 15분이면 뭐 충분히 가죠.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마트 일부러 가서 정용진과 한패거래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정용진과 윤석열을 한데 묶어서 수구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짚어봐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대기업 총수를 선거판에 끌어들여서 보적 갈등을 일으키는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자가 그리고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이 이끄는 민정수석 아래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명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저 뒤에 보는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된 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사건 그 사건도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사건도 연상이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죽창가 이야기를 해서 개입을 했고 이번에는 대선 앞두고 또 멸공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연결시켜서 좌표를 찍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대기업 기업의 경제계의 이 사실상 총수죠. 총수까지 엮어서 이렇게 선거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 표현의 자유 문제인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멸공 이런 이야기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18 같은 것은 거기서 폄하를 하면은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한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자 멸공도 아예 말도 말라 이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진보 농객 출신인 진중권조차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멸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낱말을 사용할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도 되는가? 조국의 돌머리에서 시작된 해석학적 참사,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해석학적 참사가 온갖 순환극을 동원한 정치적 소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이것이 어쩌면 더 핵심적인 부분인지 모릅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북한 공산당과 전쟁까지 치렀고 지금 장년청, 노년청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멸공의 횃불, 또 멸공 경례구호 이런 것에서도 다 익숙한데 그것이 왜 지금 금기어가 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달팔 멸공을 올렸을 때 같이 또 거기에 같이 이야기를 덧붙였죠. 공산당이 실효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마트를 방문해서 멸치와 콩을 고르는 사진을 나경원 전 의원도 올렸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그게 이제 챌린지라고 표현이 됐었죠. 연달아 쭉 참여를 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항의하는 측면에서 챌린지에 동참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싫어요.
이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멸국은 오늘 국시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조국이 의도한 대로 이 어떤 보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핵심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대들보 마치겠습니다.